최근 토트넘의 선수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바로 토트넘에 소속된 현역 선수를 통해서 말이죠.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삼프도리아로 임대 중인 윙크스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토트넘의 문제점을 폭로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윙크스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부상인 동안 토트넘은 아예 연락도 안 했다. 구단의 어떤 사람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콘테 감독까지 말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부상을 당한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삼프도리아에서의 시간은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죠. 삼프도리아 팬들은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 나는 이 팀에 대한 애정이 있다. 항상 응원해줘서 고맙고 해낼 수 있다라면서 거의 삼프도리아 성골 선수처럼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윙크스의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윙크스는 토트넘에서 만으로 4살 때부터 훈련하면서 토트넘 생활 21년 차에 접어든 진성 토트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서 20년 넘게 생활한 충성심 높은 윙크스를 이 정도로 찬밥 대우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거면 몰라도 한 시즌 동안 임대를 갔을 뿐인데 1년도 안 돼서 이 정도라는 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임대 선수 관리 시스템에 매우 큰 허점이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임대 선수의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도어티를 임대 보내지 못하고 아예 계약 해지를 해버렸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실수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는 무리입니다. 아무래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감독의 마음이 이미 팀을 떠나서 관리가 느슨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윙크스를 다른 팀으로 임대 보낸 장본인이 바로 콘테 감독입니다. 윙크스를 떠나보내면서 아예 회생불가 판정을 내린 건지 팀의 성골 선수를 대하는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토트넘에서 20년을 보낸 선수가 임대로 간 지 1년도 안 된 팀에서 더 행복하다고 하다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윙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비야로 임대를 간 브리안 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이적 시장에서 세비야로 임대를 떠난 힐은 2월 초에 첫 경기를 치르고 이후 한 달 동안 9경기 출전에 많은 기회를 받고 있죠. 특히 최근 알메리아전에서 토트넘 선배였던 라멜라와 결승골까지 합작했습니다. 영국의 풋볼 런던에서는 힐의 결승골 어시스트에 대해서 세비야는 전반 이른 실점으로 뒤쳐졌지만 동점골을 기록한 뒤 역전까지 했는데 벤치에서 나온 힐과 라멜라의 호흡이 있었다라면서 토트넘의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힐은 이번 시즌이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까지 했죠. 이 매체는 힐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힐은 올 시즌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는 시즌 전반기 토트넘에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친정팀 세비야에 합류한 뒤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힐 역시 세비야에서 더 행복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심지어 최고의 악당인 은돔벨레조차 나폴리로 임대를 간 뒤 리그 우승을 하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챔스 우승도 가능하죠. 물론 은돔이 잘한 게 아니라 김민재가 다 이뤄낸 거지만 어쨌든 우승이 매우 유력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례들이 토트넘의 선수 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증명하는데요. 손흥민에게 영입 제안이 와도 제대로 이적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가면 갈수록 토트넘 일처리를 믿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식을 보면 그나마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더 늦기 전에 델레알리를 에버턴으로 보낸 겁니다. 토트넘에서 데뷔한 시즌부터 10득점, 11도움을 올리면서 넥스트 램파드라고 불리던 잉글랜드 최고의 유망주였지만 무리뉴 감독이 지적했던 것처럼 자신의 재능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완전히 추락해버린 선수죠. 손흥민과 같이 데뷔해서 서로 동고동락했던 절친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이번 노팅엄전에서 오랜만에 득점을 올리자 SNS를 통해서 하트를 남기면서 여전한 우승을 자랑했죠. 손흥민과 챔스 결승전까지 같이 경험한 사이인 알리는 현재 벤치 신세입니다. 2022년 겨울에 토트넘을 떠나서 에버턴으로 이적했을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알리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즌에는 선발 횟수가 고작 7번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급은 2억씩 받아갈 정도로 나름 인정받긴 했었습니다. 당시 에버턴의 감독이었던 램파드의 지도가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별명이 넥스트 램파드였다니까요. 하지만
에버턴으로 가서도 선발 출전은 단 한 번에 그쳤고 교체 출전만 12번 정도 하다가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램파드로 알리를 못 살린다면 아무도 못 살린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에버튼에서도 알리는 매주 1억 6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에는 아예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튀르키예로 임대를 떠났는데요. 베시타스에서는 데뷔 전 데뷔골로 다시 클래스를 보여주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에서조차 손꼽히던 재능의 소유자가 튀르키예 리그까지 갔으면 정상급 활약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알리는 다른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선수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망가져서 임대를 간 베시타스에서조차 자리를 잡지 못한 겁니다. 베시타스의 새 감독인 기네슈는 알리의 경기를 혹평하면서 알리는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않았다. 많이는 뛰어도 공격 생산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서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선, 구디스 뉴스, 풋볼 런던 등 다수의 영국 매체들은 현지 매체인 타크빔을 인용하면서 알리가 베이스타스 스쿼드에서 완전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에버튼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관중석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면서 알리가 벤치도 앉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쫓겨났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26일에 있었던 안탈리아 스포르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알리를 에버튼에 보낼 때 20경기 이상 출전 시에 최소 1200만 유로를 받기로 했지만 그 20번도 다 채우지 못했고, 에버튼이 알리를 임대 보낼 때는 690만 파운드의 이적 조항이 있었지만 이것도 발휘되지 않을 것 같네요. 심지어 원 소속팀의 에버튼에서는 반대로 알리에게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가 에버튼은 알리와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다. 그들은 그를 팀에 1년 더 남겨두기보다는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면서 알리의 자녀 연봉을 주고 계약을 끊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에버튼은 지난 시즌부터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하필 알리가 온 것과 맞물리는데 지난 시즌 강등권과 겨우 4점 차로 강등을 면했는데 올 시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쟁팀들과 한 경기만 차이 나면 바로 2부 리그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튼 입장에서는 알리를 임대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구단 위에 열심히 하길 바랬지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자칫 강등 위기에 돈까지 더 날리게 생긴 거죠. 알리를 구원해줄 사람은 없을까요? 알리는 김민재와 동갑인 아직도 앞이 창창할 나이인데요. 갑자기 떠오른 한 사람, 무리뉴 감독? 토트넘 다큐가 아니었다면 알리 추락에 대해 우린 공감하지 못할 뻔했죠. 무리뉴 감독은 로마를 맡고 나서 토트넘 때와 다르게 제 역할을 해주면서 로마는 챔스권과 1,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유로파리그도 8강까지 진출시켜놨습니다. 많은 분들은 무리뉴 감독을 꺼려하던데 전 왜 더 그때가 그립죠. 코로나로 재정적 타격만 아니었다면 무리뉴 감독 충분히 일을 낼 수 있었을 텐데요. 아무튼 알리 구원될 방법은 정말 K리그밖에 없는 건가요? 안타깝네요. 언젠가 알리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라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리였습니다.